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애틀랜타 여는 총재, 인플레 계속 하락할 것, 속도는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여는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겠지만 천천히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애틀랜타 연은에 따르면 래피얼 보스틱 총재는 FMC 2024 행사 환영 연설에서 기존 전망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도 대부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 월러, 달러의 역할 변할 수 있어. 글로벌 환경 이해해야. 미국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달러는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향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현지 시간 20일 연준이 달러의 국제적 역할을 주제로 연 컨퍼런스에 나와 한 인사말에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역할은 변하고 있으며 금융도 항상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 구리 역대 최고가, 중동 불안의 원자재 값 치솟 사항. 현지 시간 20일 오전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2,440.59달러까지 오르면서 지난달 12일 세운 장중 최고가 2,431.53달러를 넘어섰다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2,450.0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태운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된 여파입니다. 지난달 미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도 금값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ETF의 자금 다시 유입, 비트코인 5% 급등, 69,000달러 돌파. 비트코인 현물장상지수 펀드에 다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5% 이상 급등, 69,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이 69,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5주 만에 처음입니다. 21일 오전 4시 50분 현재 비트코인은 글로벌 코인 시황 중개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5.16% 급등한 69,78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3일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에 관해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도 보도되는 대로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7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약 2시간 전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와 반도체 지수가 이제 큰 폭을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국채금리가 상승세여서 전 거래일 사상 최대 기록을 만들어냈던 다우 지수는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0.49%가 빠졌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65%, S&P 500지수는 0.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간밤 소식들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이란 추가 소식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당국이 전날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또 호세인 외교장관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부통령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전소된 채 발견이 됐으며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서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한 뒤 타브리즈의 정유 공장을 둘러보기 위해 가던 중에 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했던 이 헬기는 짙은 안개와 폭우 등 악천후 속에서 비행을 하다가 동아제르바이잔주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지대에서 추락을 했으며 헬기는 불에 완전히 타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어서 전달하겠습니다. 네, 국제형사재판소의 키림 칸 검사는 월요일 하마스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10월 7일 공격과 가자 전쟁과 관련된 전쟁 및 범죄,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한편 이스라엘 정부나 하마스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이 갈란트 장관이 고의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또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한 점, 또 전쟁 수단으로서 민간인을 굶주리게 만든 혐의 등으로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을 위반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도 또 체계적으로 가자 전 지역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박탈해온 정황을 보여주는 이 생존자 인터뷰와 목격자 증언 및 영상 등도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CNN은 ICC의 이번 결정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이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뒤 2011년 10월 사살된 전 리비아 최고 지도자와 같은 길을 걷게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ICC가 이번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요, ICC 124개 회원국들은 이들을 체포해서 재판소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로 인도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다음 소식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연준이사 2명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는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높은 금리 유지, 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과 마이클 바 연준 감독 부의장은 1분기 이 실망스러운 인플레이션 결과를 그 이유로 보고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제한적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 부의장은 플로리다에서 열린 애틀랜타 연준 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꾸준히 관찰하고 또 면밀히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퍼슨 부의장은 소비자 물가지수로 측정한 이 4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되어서 이 고무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제퍼슨 부의장은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지수를 올해 첫 4개월 동안 살펴본 결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퍼슨은 최근 소매 판매 수치를 제외하고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 지출이 올해 말에는 이 고금리가 소비에 부담을 주면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노동시장이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인플레이션이 내가 원했던 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하락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 금리가 제약적인 영역에 있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국의 재정 수입은 전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이는 1월에서 3월 기간에 2.3% 하락한 후 불균형한 경제 회복의 추가적인 신호입니다. 월요일에 발표한 재무부의 이 자료에 따르면 재정 지출은 첫 4개월 동안 3.5% 증가를 했는데 이는 1분기에 2.9% 증가에 비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로이터가 재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4월에 반 재정 수입은 3.7% 감소해 3월에 2.4% 하락에 비해 감소했던 반면 재정 지출은 6.1% 증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지난해 높은 기저율과 또 감세 정책 등의 요인을 제외하면 첫 4개월 동안의 재정 수입은 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올해 약 5%의 야심찬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을 했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부동산 부문의 장기화된 약세와 또 미지근한 소비자 수요가 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4월 공장 생산량은 외부 수요 개선에 힘입어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소매 판매가 예상외로 둔화가 되고 또 부동산 부문이 여전히 경제의 주요 발목을 잡으면서 중국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더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폰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이 중국에서 일부 아이폰 모델을 최대 2,300위안, 하나로 약 43만 원가량 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할인은 중국 현지 기업인 화웨이 등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할인 캠페인은 지난 2월 애플이 실시했던 할인보다 더 큰 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한 경쟁 압박은 이 화웨이가 지난해 8월에 메이트 60을 출시한 데 이어서 지난달 새로운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리즈인 쿠라 70을 출시한 이후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2월에 실시한 할인 행사로 중국에서의 판매 둔화폭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가 중국 정보통신기술 아카데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의 아이폰 출하량이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37%의 매출 약세를 기록했던 2024년 1분기에 비해서 크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타겟이 기본적 소비재 5,000가지에 대한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20일에 밝혔습니다. 우유, 육류, 빵, 그리고 또 탄산음료 같은 이런 식품으로부터 기저귀, 사료에 이르기까지 이 가정 필수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이 소비자들이 총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타겟은 말했습니다. 타겟은 이미 1,500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했으며 여름 동안 수천 개 추가 가격 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겟의 이러한 가격 인하 정책의 배경은 최근에 몇 주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아우디는 SAIC 모터와 협력을 해서 중국에서 전기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생산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우디는 SAIC와의 첫 번째 모델이 2025년에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SAIC와의 계약으로 시장 출시 기간을 30%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에 중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중국에서의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의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이 폭스바겐의 중국 판매는 기업이 도전적인 시장 환경이라고 설명한 가운데 이 BYD와 니오와 같은 신생 기업에게 시장 점유율을 잃으면서 2023년에는 1.6%만 증가했습니다. 또한 GM도 최근 몇 년 동안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포드는 2016년부터 중국 내 판매가 감소하면서 비용을 절감했고요. 수출이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더 많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 플라디아 딜의 소유주인 이 사우디아 그룹이 현지 시간 20일 105대에 달하는 에어버스에 대한 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문은 A320 네오 12대와 A321 네오 단일 통로 항공기 93대로 구성이 됩니다. 국영 사우디 그룹은 사우디가 A321 네오 제트기 54대를 플라이 에어딜은 A320 네오 12대와 나머지 A321 네오 39대를 인수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사우디아 그룹이나 에어버스 모두 이번 거래의 가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문이 발표된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항공 포럼에서는 사우디의 기록적인 주문 규모가 19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아딜의 CEO인 스티븐 그린웨이는 에어버스는 사우디와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단거리 제조업체이며 이것은 추가 주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유럽 제조업체와 함께 가기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사우디아그룹의 이사장은 항공기 인도가 2026년 1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픈 AI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인 GPT-4.5의 출시로 인해서 웹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에서 역대 최대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출시된 GPT-4.5는 텍스트, 음성 및 비디오를 처리할 수 있으면서 또 실시간 반응성과 다양한 감정적 음성 옵션을 제공해 이전에 제공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델로 나타났습니다. 앱 인텔리전스 회사 앱피규어스의 이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 기술적 혁신은 오픈 AI의 유료 구독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용자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AI가 GPT-4.5를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이는 모바일에 챗 GPT 앱 사용자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모바일 사용자들은 이 오픈 AI의 최신 출시 버전을 체험하고 싶다면 월 19.99달러의 구독료를 내고 챗 GPT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결정은 모바일 사용자들 사이에서 구독 수요를 높이고 있으면서 현재 오픈 AI의 모바일 부문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앱피규어스에 따르면 GPT-4.5 출시 당일에 챗 GPT 모바일 앱의 순 매출이 22% 증가를 했으면서 그 이후 날짜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순 매출이 90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는 앱의 일일 평균 순 매출인 49만 1천만 달러에 거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 발표들이 남아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일본, 금기어였던 원전 신설 목소리, 스웨덴도 20년 내 10기 건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힘입어 전력 수요 역시 폭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원전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미국을 선두로 일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금기어였던 원전 신설을 입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중장기 에너지 정책 전문가 회의에서 원전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2030년 전력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를 38%, 원자력을 22%의 비중을 둘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원자력 비중을 올려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비화석연료 비중을 더 높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폐로된 원전 재가동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폐로 원전 재가동은 미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로 알려져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재가동을 결정한 미시간주 펠리세이즈 원전에 15억 달러 지원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면서 IRA 세제 공제 대상에 원전을 포함시킨 부분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후 원전 지원 역시 소형 모듈 원전 개발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원자로인 보글 4호기도 지난달 상업 운전에 돌입했고요. 원전에 신중하던 유럽에서도 변화가 감지되는 중입니다. 이후 위원장은 적극적인 원전 투자를 강조하고 있고요.
유럽은 독일처럼 100% 탈원전을 단행한 나라를 포함해 최근 원전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지난해 4월 40년 만에 원전 신규 가동에 들어갔고요. 스웨덴 역시 지난해 11월 원전 신설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기도 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전력 공급원 생산량 추이입니다. 우선 원자력 같은 경우에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파이를 볼 수가 있고요. 석탄은 줄어들고 기타 비재생 에너지 역시도 좀 줄어드는 부분인데 여기서 재생 에너지는 지난해부터 12,158억 와트까지 테라와트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에너지 계획 10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미국 제과동 원전 15억 불 대출을 지원한 모습이고요. 올 그린본드로 9억 불 조달하기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청정에너지 기술로 다시 각광받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집트인 90%가 한국에 호감, 중국 1대1로 주춤한 지금이 기회.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업이 해외 시장을 뚫을 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텃세입니다. 외국 기업으로서 현지인과 정서적 친밀도를 높이지 못하면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오랜 시간 유럽 등의 식민 지배를 겪은 아프리카로서는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만 한다는 의식을 최소화하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아프리카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입장에선 한류의 현지 확산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 2월 중순 기준 케냐의 넷플릭스 TV 시리즈 주간 순위를 살펴보면 여신강림과 연애대전, 피지컬 100, 철인왕후 등 한국 콘텐츠가 톱 10에 4개나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서아프리카 대표 공연 축제인 마사엔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참가하기도 했고요. 최근 주 이집트 한국 대사관이 이집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인식 조사에서 90% 이상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한 바도 있습니다. 1대1로를 통해 아프리카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온 중국이 주춤한 것도 한국엔 기회이고요. 아프리카는 전기차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자동차 산업 역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류 바람을 탄 화장품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3년 사이에 6배나 수출을 폭증시켰고요. 1991년 이후 협력 인재 및 봉사단을 꾸준히 파견해 왔는데 이제는 수확할 시간이 왔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를 기준으로 2022년 14억 명에서 2050년 24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중위 연령층 10년 내 생산 가능 인구는 약 10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23년 GDP는 3조 1,000억 달러로 약 4,202조 원으로 보고 있고요. 이 면적은 미국과 중국, 인도를 합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해마다 5%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한류와 식민지사 공유 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산 화장품 수출은 3년 새 6배나 폭증했고요. 코이카 ODA도 2억 불 처음 돌파했습니다. 아프리카 기반이 닦여서 이제는 시장을 확보할 때다라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 10월 예상, 성장률 2.48%로 상향. 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11차례 연속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화정책 전환, 즉 피벗의 시기는 10월, 미국은 이보다 앞선 9월쯤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기존 2.1%에서 2.48%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이 이달 하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10회 연속 3.5%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미국이 통화정책 완화에 나서지 않는 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로 약 석 달 만에 다시 2%대로 하락하긴 했지만 국제유가와 농수산물 불안은 여전하고요.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에서 내려가지 않는 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4월 같은 경우에는 9월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5월 한 달 정도 늦춰진 10월로 예상을 다시 하고 있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은 다만 2.1%에서 2.48%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달 금통이 10일에 연속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 조정폭은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 피벗 시기는 대부분 9월로 점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S 송배전 수주 잔액만 9조, 전력 수직 계열화로 짜릿한 성장세. 네, 이번 소식 전해드립니다. AI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면서 전 세계에서 전력기기와 전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LS그룹의 송배전 수주 잔액이 약 9조 원으로 불어나 15년 만에 돌아온 북미의 전력 인프라 교체에 더해 인공지능에 대한 수혜도 톡톡히 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AI는 기존 인터넷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해 전력기기와 전선 수요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LS는 변압기를 생산하는 LS 일렉트릭으로부터 LS 전선 등 인프라 수직 계열화에 원재료인 구리를 생산하는 LS M&M까지 낙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구리를 생산하는 LS의 또 다른 자회사인 LS M&M의 판매 단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바입니다. LS는 전선과 일렉트릭 그리고 M&M에 이어서 11월 상장 예정인 이링크까지 전력 솔루션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적어도 2029년까지 이어질 글로벌 전력 소비량 증대의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LS 전선 그리고 일렉트릭의 사업부문 수주 잔액입니다. 2021년 3조 7,999억에서 2024년 8조 998억, 8조 9,987억까지 터치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S그룹의 연간 실적 추이 역시 점점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수주 잔액 2년 전 2배 이상 늘었고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확장에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올해 북미 매출 1조 원 돌파를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렉트릭과 전선 등으로 낙수 효과가 큽니다. 업계에서는 2029년까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복현 다음 달 공매도 일부 재개,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다음 달 공매도를 일부라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월 작년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약 7개월 만인데요. 외국인의 진입장벽 제거 요구를 빨리 수용하겠다라는 취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의 발언은 당국이 다음 달 공매도를 즉시 전면 재개하지는 못하더라도 이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라는 의미로 파악되고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의 횡재세 도입 논의와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환원 압박,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방안까지 투자자들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날 IR 행사에서는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칼라일 등 126개 기관에서 참여해 다양한 이야기를 논의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밸류업 IR을 진행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무조건 도입하겠다라고 설명했고요. 좀비 기업 퇴출과 밸류업과에는 연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 등 126개 기관에서 참여했는데 상황리에 진행됐다라고 설명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시간입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정학적 위기가 부각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에도 구리값이 올라 국내 관련주 역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와 관련된 원자재 지수 추치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원자재 지수가 지금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금이라든지 은, 구리 함께 움직이고 있는 에브리싱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언급을 했지만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도 눈에 띄고 특히 원자재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동 쪽에 대한 리스크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금이라든지 은 같은 경우가 안전자산에 속하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달러가 약세하게 되면서 다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가는 경향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금이라든지 은 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했던 게 지난 10월,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당장 종로에 가야 하냐라는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했던 이야기가 앞으로 금 같은 경우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나와 있고 금리 인하를 하기 이전까지는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금이라든지 은 같은 경우도 현재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자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리 같은 경우에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구리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수요가 맞물리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라고 하면은 사실 구리일 것 같아요. 구리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급등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특히 그동안 구리 선물 가격을 보게 되었을 때는 런던 쪽을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미국 쪽에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런던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1%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 증시에서 프리모트 맥모란 그러니까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의 강세 흐름들도 나타났고 알코아라든지 비철금속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 오늘 증시에서도 장 초반 구리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구리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 혹은 중장기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따져보게 되었을 때 항상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급적인 측면에서 따져보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페루라든지 칠레 같이 구리 생산을 하고 있는 광산이 폐쇄가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쪽에서 재련소가 좀 생산량이 축소가 되는 흐름들이 있어서 현재 두 가지 공급 축소에 대한 내용들이 겹쳐져 있다. 그러면 현재 수요는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중국 쪽에 대해서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PMI 지수라든지 혹은 이구 화신이라든지 현재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화학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꿈틀꿈틀 거리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거의 없었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좋아지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같은 경우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 특히 중국이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약 5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다시 한번 가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그때부터에 대한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상방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신규가 무엇이 나오고 있냐라고 보면은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를 보게 되었을 때는 노후화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혹은 신재생에너지 최근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어 결국 구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 그런데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겪고 있고 공급은 제한적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공급량을 늘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새롭게 광산을 투자를 하기 위해선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하고 톤당 약 44,000달러가 건설 비용이 필요한데 현재 그만한 비용을 댈 수가 없고 그만한 마진도 안 남기 때문에 새롭게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결국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상방 룸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그렇지만 항상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에요라고 해도 언제까지 일직선으로 쭉 그으면서 달리는 주식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추이는 없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거리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단기간 급등에 따라서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지금 단기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선물 가격에서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한번 단기적인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올 수가 있으니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작년 가을에 우리 김시은 팀장님께서 앵커님 금 사야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행동으로 옮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선은 지금 원자재 가격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원자재 랠리를 투자 포인트로 잡아서 어떤 내용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최근 이제 구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그 외에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거래일도 보면은 구리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뛰어오르다 보니까 알루미늄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올랐고 그 외에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원자재가 함께 오르게 되면 다른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특히 하반기에 오를 수 있는 원자재가 무엇이 있는가로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구리에 대한 대체재로 알루미늄이 떠오르기도 했고 물론 전반적으로 뭐 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일부 뭐 건설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일부 수요처에서의 대체가 가능하다 보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와 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알루미늄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이 다시 한번 경기 회복을 하게 된다면 알루미늄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아가 보게 된다면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하반기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하반기에는 라니냐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엘니뇨예요. 엘니뇨와 라니냐의 차이는 좀 춥냐 덥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니냐가 오게 되면은 평년보다 춥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춥기 때문에 난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요. 그러면 결국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있는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생산비가 증가를 합니다. 결국 가격 상승을 이끄는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철금속이라든지 천연가스 혹은 석탄 에너지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라니냐라는 키워드로 함께 잡아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지난 2월부터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굉장히 좋긴 하지만 생산을 당장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안고 천연가스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오르고 있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천연가스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GSE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쪽에 대해서도 아직 관심권에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천천히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시세가 분출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구리라든지 전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구리와 전선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구리 같은 경우가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아까 앵커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LS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최근에 수급 쏠림 현상이 LS 쪽에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LS 쪽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전선 쪽에 대해서는 LS 그룹주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AI 열풍에 전력 수요 확대가 급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 섹터는 구리, 전선, 천연가스 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LS 전선 그룹주 역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보면 좋을 리포트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는 바로 화장품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증권에서 나온 화장품 관련된 리포트 플라이하이 월드와이드에 관련된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반기 리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업종의 실적 추정치는 중소형사 중심 꾸준히 상향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기업 가치는 2024년 1분기 기간 동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왜냐면요, 2023년의 성장 모멘텀이 피크 아웃일 것을 우려한 시적 움직임으로 판단이 됐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2023년이 고점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사 중심으로 꾸준히 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의 핵심은 수출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23년 한국 수출에서 비중국향이 처음으로 중국을 추월을 했습니다. 16년까지만 보더라도 중국과 홍콩을 합쳤을 때 68%였고요. 비중국이 32%였는데 이제 2023년을 봤을 때는 중국과 홍콩을 합쳤을 때 이제 39%고요. 비중국이 61%로 반전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바로 전달이죠. 누적 기준 비중국향 비중이 무려 68%까지 기여가 되면서 이제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점은 중국향 수출도 점점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년도 그래프고요. 24년도 4월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요. 반대되는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시피 비중국향이 점점 더 늘어나고 중국향 수출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화장품 수출은 2023년 기준 약 100조 원, 711억 달러 규모고요. 15년부터 23년 기간 평균 무려 4%씩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14년엔 이탈리아, 영국, 일본, 16년에는 독일, 그리고 20년에는 미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 수출국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에는 12%로 3위인 이 미국과도 지금 격차를 벌리면서 점유율이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단 보시면 14년에 4%, 그다음에 16년에 9%, 쭉쭉쭉 24년 1월에는 무려 12%의 이런 성장세,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의 이 수입 비중 상승 추세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일본, 동남아 5개국 그리고 유럽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중국은 하향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가장 침투율이 높고요. 지난해 37%를 넘어서 최근에는 40%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 점유율 1위를 등극을 했습니다. 미국 또한 지속적인 확대가 되면서 19%까지 육박함에 따라서 지금 프랑스가 20%인데 이 프랑스 다음으로 점유율 1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중국은 지금 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락세가 지속이 됐으나 올해는 일단은 하락세가 일단락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 24년도 그래프를 보면은 일본과 미국이 굉장히 높게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17년부터 24년까지 이 나라에 대한 분포도를 보시다면 굉장히 진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를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기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1000억 이상 화장품 기업이 무려 12개로 껑충 올라와 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 시장을 넘어서 86%의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은 약 160조 원, 일본은 36조 원, 아시아는 83조 원 등으로 지금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시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국 화장품 시장의 이커머스 그리고 헬스앤뷰티 침투율이 상승 추세인데 이제 반면에 전통 채널, 이 백화점, 마트 이 등등은 굉장히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수출을 굉장히 용이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굉장히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디지털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산도 빠르고 구매도 굉장히 쉬워지고 있습니다. 뭐 이커머스 광고, 예를 들면 뭐 아마존, 한국으로 치면 뭐 쿠팡처럼 굉장히 쉽고 빠르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 빈도가 높은 화장품 품목이 구매 빈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화장품과 관련된 SNS 이런 콘텐츠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또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의 이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최고의 ODM사가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과 또 안정성에 대한 신뢰, 또 혁신적인 제품, 또 밑에 이제 참고된 사진이 지금 요즘에 굉장히 트렌디한 제품이라고 VT의 리들샷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리들샷이 굉장히 작은 니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앰플인데 굉장히 지금 트렌디하거든요. 이런 제품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수출에 용이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 시장과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 수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국, 이제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수입 비중의 11%, 한국 화장품이 2%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인 시장은 이커머스는 헬스앤뷰티 제한해도 침투율은 여전히 3%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이 저가 비중이 높으면서 배송비 대전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좀 더 무궁무진한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주요 시장이고 수입 비중이 11%, 그중에서도 한국 화장품 비중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침투 시장을 이제 이커머스 그리고 헬스앤뷰티로 제한해도 침투율은 여전히 7%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시아 쪽에서는 정말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해외 수출 증가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중국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번 업태별 전망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좋은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하는 재미까지 있어서 아무래도 투자를 하실 때 이 화장품 쪽으로 리포트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늘의 리포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4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23일까지로 예정된 일정이고요. 관련 기업 내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금, 구리값 역대 최고, 원자재 지수 16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에 관련된 수혜 업종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 리포트는 화장품 섹터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나눠봤고요. 이와 관련해 투자 판단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가치뿐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또 승부주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